자, 5강의 두 번째 강의 찍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단위로 웬만하면 끊어서 좀 찍으려고요. 5강이 한 3개로 나올 것 같아요. 자, 청간합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청간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을목이 있고 여기가 경금이 있어요. 이게 을경합 금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지에 금이 없어요. 그러면 이 합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니까요. 현실 생활에 안 내려온다는 게. 그러니까 늘 원칙이 뭐예요? 청간에만 있으면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땅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도 쓰이는 거예요. 을경합 금으로 바뀌어서 뭐 할 건데? 그렇게 바뀌었는데 밑에 아무런 뭐 지지에 없어. 금을 받아줄게. 이 뜻을, 하나님의 이 하늘의 뜻을 받아줄 뭔가가 없어. 없으면 꽝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글자가, 그러니까 갑기합, 뭐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화의 두 글자가 나란히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오행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청간합이 실제로 합화하여 새로운 기운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계절, 지지의 세력, 지장 간의 지원, 아니면 뭐 방해놓는 것, 뭐 이런 걸 같이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시고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게 되면 앞에 내용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우실 때 요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가볍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 딱 쭉 쫓아오시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자기 사주를 정확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야, 네가 강의 두세 개만 봐도 내 거 볼 수 있다며 그렇게 얘기해놓고 웬 또 1년이야 뭐 이러실지 모르지만,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수학에서 방정식을 배워요. 근데 방정식의 뜻이 뭐냐면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할 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를 때 그걸 방정식이라고 배워요. x 더하기 4가 5예요. 이게 방정식이에요. 미지수의 x값이 1이면 참이요. 그 외에는 다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불분명할 때가 방정식이에요. 요 개념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방정식 가르칠 때 1분이면 뭐 30초면 수업 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2강과 3강까지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명식 딱 펼쳐놓고 대충 해석이 가능하다니까요. 하지만 한 10%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100%, 거의 100%까지 내 사주를 조금 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 제가 올리는 영상을 다 보시고 마지막 강의까지 보셔야 이렇구나라고 되는 거예요. 한 중간쯤만 가도 꽤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얘기한 거예요. 형, 충, 합, 뭐 이런 거 다른데 명리 강의 들으려면 거의 뭐 1년 기초 끝나고 나서 아마 듣는 게 형충 해합일걸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뭐 한 2, 3강 만에 그 충형 뭐 대충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겁니다. 요런 거. 방정식 개념만 딱. 근데 이제 방정식 이런 것만 있겠어요? 이제 거기서 세분 되는 거죠. 1차 방정식, 2차, 3차, 뭐 거기다가 뭐 조립제법 뭐 여러 가지 붙잖아요. 그리고 방정식 문제도 어려운 문제들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차로 쫓아오세요.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그래서 만료는 올려드렸잖아요. 만료는. 자, 그러면 전 시간에 합에 대해서 이제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비겁하고 십성간에 이제 합은 해. 근데 이제 진유합금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진하고 플러스 해서 이게 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진유합을 했어요. 그럼 이 진토의 성분이 지난번 이제 명식 예 들은 건 식상이었어요. 자기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유금은 돈 버는 거였어요. 재성. 그럼 이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무언가를 생산하고 만들어서 바로바로 돈으로 바꾸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진능과 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진이 비겁이야. 진이 비겁이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유금이 식상일 수도 있잖아요. 내 일간에 따라서 진토와 유금은 오행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니까 일간에 따라서. 그럼 만약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비겁과 식신이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명리는 기본 내용 배우고 나면 배운 사람끼리 토론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 주체가 몸과 노동에 직접 묶여 수입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비겁은 나의 동료이면서 경쟁자일 수도 있지만 나와 같은 오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는 일이 합쳐져 있어. 근데 합쳐져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현실적인 수입은 생기는데 답답하다 한다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마음속으로 원양을 선택하고 참치를 잡는 큰 꿈을 꾸고 있는데 현실은 통통 배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한 중거 집단과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밥은 먹고 산다는 거야. 이게 이제 합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합은 내가 100을 원하는데 맨날 50에서 60밖에 안 준다 했잖아요. 근데 늘 50이나 60은 준다는 거예요. 목숨만은 살려줄게 뭐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비겁하고 인성하고 합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성은 엄마야. 엄마거나 이제 문서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란 자신이 나는 원래 박사까지 원했어요. 뭘 공부를 해서. 근데 석사까지밖에 못했어.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내가 박사까지 원했는데 학사에서 끝난 거예요. 왜 끝나요? 집에 돈이 없거나 아니면 뭐 막 하려고 그랬는데 뭔 일이 생기거나 그렇잖아요. 인간사가 다 자기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내 계획과 목표대로 살 것 같으면 우리가 인간사가 왜 힘들겠어요?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왜 생기겠어요? 생길 이유가 없어. 종교도 생길 이유가 없어요. 인간이 뜻대로 모든 게 다 되는데 종교가 뭔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느님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명리라는 이런 인문학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또 그래서 그 속에서 또 즐겁고 행복을 찾을 수도 있고 하여간 아이러니하죠. 이런 거 이제 재미나게 서로가 모여서 술 한 잔, 막걸리 한 잔이든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기 딱 좋은 재료잖아요. 물론 재미없어 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여하간 이제 여기서 비겁과 인성이 합의되어 있으면 내 주체가 이제 엄마, 뭐 부모, 뭐 문서, 부모라기보다는 엄마, 그 다음에 문서, 학문과 자격에 묶여 자유로운 활동이 제한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합을 해요. 어머니를 모시거나 부모의 사정이 묶여 외부 활동과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죠. 만약에 막 50대에 뭔가 막 하려고 하는데 노모가 아파. 그래서 아파서 뭐 어디 보내주기도 뭐해. 그래서 내가 간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나란 존재가 엄마라는 존재와 묶여서 아니면 나는 예를 들어 자라날 때 진로가 A라는 진로로 가려고 그랬어. 근데 엄마가 죽었다 깨어나도 B라는 진로로 가네. 이거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특히 그런 게 있는데 의대 가기 싫은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전국에서 몇 안 되는 머리 좋은 애들인데 나 의대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뭔가 철학을 하고 싶어. 철학과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애야. 그러면 이런 애들은 아마 사주 자체에 요 철학과 관련된 아마 기질들 성향들이 강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철학 공부하게 아니면 역사 공부하고 싶어.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해. 그리고 아버지가 의사야. 그래서 엄마나 집안에서 억지로 의대를 보내요. 그럼 이 사람 행복하겠어요? 이게 이제 엄마 때문에 인생 꼬이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몇 살이 돼요? 한 40살 돼서 갑자기 의사 때려치고 아니면 30대에 갑자기 멀쩡히 다니던 의대 거기 뭐야 인턴이나 뭐 레지던트 하여간 전문의 과정 막 밟고 있다가 때려치고 갑자기 산에 들어가 아니면 막 절에 들어가 그런 거 우리 가끔 유튜브에서 보잖아요. 그런 케이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내 인생을 묶어버린 거예요. 답답하게 뭐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자기 삶 아니면 주변 사람 이렇게 봐서 십성구조에서 뭐 비견하고 인성이 묶였다, 뭐 식상하고 재성이 묶였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어디서 답답한가 이런 거 한 번씩 고민하고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면 명리가 재밌다니까요. 자, 학과충의 메커니즘 또 나오죠? 합은 늘 얘기하지만 뭐냐면 합은 에너지와 에너지가 결합해서 각자의 자유로운 활동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식상과 예를 들어 재성이 합해졌어요. 그럼 각각의 고유의 활동인 식상은 식상, 하는 일, 돈 버는 거 이게 각각이 아니라 합쳐져으로 해서 이게 반감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그래서 자유로운 활동성을 잃어서 서로에게 얽매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내가 다른 일로 돈을 벌고 싶어. 내가 뭐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고 싶은 거야. 자영업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식상과 재성이 묶여 있으면 이게 잘 안 돼. 늘 그냥 내가 힘들게 막 내 몸 막 어디 뭐 쉬지도 못하고 막 일주일 내내 뭐 식당에서 막
자영업으로 막 일을 하면서 막 돈을 벌어야 되는 막 이런 구조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이렇게 낱글자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동그라미, 네모, 별, 달. 야, 글자가 얘는 다 하나씩이고 합이 아니니까 되게 좋겠다. 근데 만약에 이 반대 기운이 달의 반대 기운이 별이라 할게요. 와서 딱 부딪혀. 그럼 이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100억을 벌어놨는데 100억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운으로 이렇게 딱 하고 충돌이 들어오면 이게 바로 충의 또 예,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할 때 어느 사조가 더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대응의 영역이고 적응의 영역이고 관리의 영역이다. 관리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충의 메커니즘. 그래서 충은 뭐 이렇게 답답함을 풀어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낱글자로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건 또 아니다. 단점으로 충이 들어왔을 때는 또 크게 손을 볼 수도 있다. 합으로 묶여있는 사람은 답답할 수는 있지만 충이 들어올 땐 또 요 합이 완충작용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명리에서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자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얘기했던 그 진토 있잖아요. 이걸 좀 올릴까요? 예, 이렇게 올리고. 자, 그 진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쓰던가? 뭐 하여간. 진토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두 개 묶여 있으면 이걸 진진 자형이라고 불러요. 이론서나 일반 유튜브에선 우리가 충하고 형은 꽤 사람을 좀 곤란하게 하는 기운들인데 자형도 한다? 그래서 저희 문파는 이걸 이렇게 강하게 보진 않고요. 그냥 진토가 두 개 있으니까 뭐겠어요? 힘의 세력이 세졌으니까 좀 과하다. 즉 과유불급. 과하다. 즉 이 진토라는 어떤 토성분에 관련된 것이 너무 과해서 인생이 조금 뭔가 좀 원하는 대로 안 풀릴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근데 그거나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게 자형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간 자형의 재해석 과유불급의 원리예요. 진진, 오호, 유유, 해해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자형별 제약을 단정하는 공포로는 실전 임상에서 지양해야 합니다. 같은 지지의 반복은 우선 해당 오행과 십성의 에너지가 지나치게 그냥 많은 걸로 읽고 그냥 많다의 의미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운이 많다고 해서 곧바로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인생이 이제 뜻대로 잘 안 되죠. 그 기능이 필요 이상으로 반복되어 생각과 행동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진토가 두 개 있는 사람이 뭐냐? 일은 많아. 근데 실속이 없는 거죠. 실속이. 그리고 일이 뭔가 남들처럼 좀 편안하게 스무드하게 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뭐 꼭 일을 해도 좀 쉽게 무슨 계약을 따는 게 아니야. 남들은 그냥 한 방에 계약을 따는 거죠. 남들은 10의 에너지를 써서 계약을 따와. 근데 나는 막 30, 40의 에너지를 써야 계약을 간신히 따와. 뭐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이 진토가. 이렇게 토성분이 두 개 있을 때 요게 식상일 때 요렇게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개없죠. 남은 10인 듯이 나는 3, 4배나 해야 되니까 어쩌겠어요? 또 적응하고 살아야지. 자, 그래서 뭐 여기 진토 식상에 의해 노동, 생각, 표현, 욕심이 지나쳐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사서하고 스스로를 달달 볶는 모습, 그게 바로 자형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일을 오지랖히면서 막 하는 거죠, 막.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야 하는 거죠. 그때는 잘 모르는 거죠. 자기도 왜 그런지.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자형 해석의 핵심, 나를 해치는 살이 아니고 그냥 무엇이 과한지 그 과다함이 어느 궁이 즉 월지, 지난번에 봤던 분은 월지와 일지죠. 그러니까 인생이 참 거시기 하죠. 제일 중요한 시기, 그쵸? 청중장년기를 다 월지 일지가 진토다. 그러니까 좀 고로웠을 거예요. 궁의와 생활 영역에서 반복되는지, 어떻게 활동과 직업으로 분산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돼요. 아마 미리 알았으면 조금 덜 소갈이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자, 5강의 두 번째 강의는 그냥 쭉 이론으로만 가네요. 뭐 크게 스터디 케이스를 볼 것 없을 것 같아서. 자, 이제 백호 볼게요. 백호.
과거의 백호살이나 형살은 피 흘리는 사고와 재앙으로만 해석하는 방식은 현대 명리에서는 좀 안 맞는다. 신살은 사건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공식이 아니라 원국의 구조가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돕는 보조 기호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이 백호 기운이나 형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천을기인 만세력 치면 밑에다 나와요. 밑에 백호 아니면 뭐 형 이러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술토가 있어요. 미토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네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월지예요. 여기가 시지예요. 그럼 술미형 이거 안 봐요. 근데 다른 명리 선생님들이나 다른 막 책에서는 막 이렇게 있는 것도 술미형으로 봐서 뭐 해서 그럼 뭐 인생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뭐 형이 그냥 그러면 사람마다 겁나 많아요. 진짜 제대로 된 사람 다 하나 없어. 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막 다 일찍 죽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너무 세세하게 해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사람 힘들게 하고 공포 심리 자극하고 그런 명리 선생들은 당장 끊으세요. 끊어야 됩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잡다하게 배워서 그래요. 우리는 전혀 이런 거 인정 안 합니다. 저희 문파는 무조건 뭐다? 옆에 있어야 돼. 옆에 이렇게 술미 이런 식으로 술미형. 그러면 술미형살이라고 해서 다 인생이 힘드냐? 아니에요. 요거를 우리가 업상대체라는 것을, 저는 이 이론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우리가 양자 역학도 이해 안 가는데 통신 분야나 암호 분야 막 이런 데서 지금 현재 막 쓰잖아요. 양자 컴퓨터도 뭐 한 5년에서 10년 이내에 나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원리가 다 증명된 것도 아니고 이해 안 간대요. 그 과학자 유명한 분들 유튜브 강의 들으면. 근데 현실에 쓰고 있잖아요. 아니 과학도 그런데 인문학인이 명리에다 대고 과학적 검증처럼 막 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100%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과학에서도 100%가 없는데. 그러니까 업상대체라는 개념이 이상하긴 한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 형이나 백호 기운을 가진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잘 살더라. 크게 다치지 않고 그런대로 자기 삶을 잘 살더라. 근데 이런 기운을 가진 사람이 그거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좀 인생이 너무 힘들더라. 크게 다치기도 하더라. 이런 걸 이제 매번 명리 임상하시는 분들이 했더니 어느 정도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결과가 있더라.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고 책으로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 수많은 내려오는 것 중에 저희 문파에서는 백호와 그 다음 뭐 형은 원래 형살이라고 보긴 애매한데 하여간 백호, 형살, 천을기인 정도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호나 형살이 있는 경우에 직업은 뭘 가는 게 좋느냐? 가위, 칼, 바늘, 그러니까 피를 다루는 외과 의사, 간호사를 해도 일반 내과 간호사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디 간호사 해야 돼요? 아니, 수술실 같은데. 수술실 간호사를 해. 그러면 이게 자기 직업으로 떼우는 거야. 그럼 자기 삶이 괜찮아요. 뭐 미용사도 괜찮죠? 미용 뭐 이렇게 머리 짤 때 막 가위 칼 쓰잖아요. 봉제, 뭐 육류가공 그런 분 있죠. 우리 고기 사오는데 정육점에서 막 이렇게 칼로 탁탁탁, 아니면 생선 가게에서 막 생선 목 팍팍팍. 그런 부분들은 백호나 형살이 있는데 그런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 직업 잘 선택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라고, 자기 목숨 살라고 그쪽 직업을 본능적으로 찾아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업상대체라는 걸. 또 하나는 이제 군인하면 되게 좋아요. 군인, 경찰, 뭐 운동선수, 뭐 강한 거. 그러니까 백호와 형살을 업상대체 개념은 좀 기운이 강한 거, 이쪽으로 자기가 직업이나 활동을 하면 그 에너지를 좀 분산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걸 뭐 굳이 개운법이라고 한다면 뭐 개운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신살 해석의 원칙은 신살은 공포의 확정이 아니에요. 이제 원국도 다 보고 직업으로 다 대체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 보면 요런 걸 미리 알고 이제 청소년이나 이런 애들 아니면 젊은 친구들한테 진로지도 하면 콧방귀 끼고 안 듣는 애들 있어요. 인생이 고달퍼져요. 그게 아마 사주 원국 자체가 좀 괜찮으면 얘기하면 들어먹고 그 길로 가지만, 또 사주 원국 자체가 또 고달프면 말 안 듣고 이제 그렇게 가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사주 명리를 잘 공부를 해놓으면 젊은 친구들한테 진로 지도할 때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차원 원리 시공간.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요. 아까 5강이 1강에서 요렇게 있을 때 사주 8글자가 있어요. 지지에 이렇게 가는 건 그냥 시간. 이게 1차원적 해석이고, 요 궁리로서 이렇게 공간. 그게 2차원 해석. 시간과 공간을 함께 같이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걸 3차원적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듯 사람의 삶도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계속 이동을 하는 거죠. 나이 먹어가면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과거에 겪었던 운의 글자가 다시 들어온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사건이 그대로 반복 아니죠. 자, 재성이 들어왔어요. 어느 날 이걸로 인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을 겪었어요. 근데 재성이 들어왔어요. 이걸로 인해서 어떤 뭐 와이프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재성이 들어왔어요. 돈을 벌었어요. 재성이 들어왔어요. 건강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재성이 나타나는 글자의 뜻이 보통 그 명리책에서 주요 보는 것들이 4개, 5개예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 뭘로 쓰일지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연세가 막 80, 90대요. 근데 아버지가 조금 편찮으셔. 근데 그해 뭔가 재성이 들어왔는데 뭔가 충이나 뭐 형이라는 글자와 맞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해요? 아, 아버지가 조금 돌아가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죠.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40살이야. 근데 아버지랑 글자가 와. 우리 아버지 건강해. 근데 야, 너 아버지 요번에 잘못하면 다친다. 이거 확률은 좀 적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확률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든 용어예요. 이거 어디서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용어예요. 제한된 확률 모형. 이건 제가 양자역학의 양자 중첩을 갖고 온 개념으로 좀 쓰는 거예요. 제한된 확률 모형.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제한된 확률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느 것으로 딱 나타나는 것, 이거를 저는 양자역학에서 양자 중첩의 확률적 그 얘기를 좀 그 개념을 끌고 온 거예요. 양자도 이렇게 0하고 1 뭔지 모르잖아. 근데 양자 역학이 더 쉬워. 왜냐면 0, 1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명리는 몇 가지예요? 아버지, 결혼, 돈, 건강, 뭐 일의 결과. 벌써 한 5가지에 5가지. 재성이라는 글자가 5가지 정도가 중첩돼 있어. 그게 어떤 사건으로 일어날 줄 아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40살이야. 그래서 아버지 관련 뭐가 들어와. 아버지가 돌아가실 확률은 별로 없어. 근데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어나고 난 뒤에는 이렇게 이연령, 비연령, 뭐 이렇게 약간 비꼬는 분들은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코걸이에 걸면 코걸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다. 명리라는 건 그래요. 과거는 이론에 어떻게 맞추면 대략 맞춰요. 근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단순히 확률적으로 이럴 거야라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예측할 뿐이에요. 그 정도까지. 그걸 100% 딱딱 다 맞추면 그런 분이 만약에 우리나라 명리가에 뭐 유명한 분 3분 계시죠? 뭐 이석영 선생님이나 계시는데 지금 현대에 진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요즘 같은 SNS 미디어 이렇게 발달돼 있는데 영웅이 돼 있지 않겠어요? 100% 모든 걸 다 맞추는데 하느님이죠, 하느님.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맞춘다. 뭐 세세하게 모든 사건 다 맞춘다? 그런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 봅니다. 피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번째 강의.